안녕하세요. 강창래의 한 스푼 크게 라디오입니다. 얼마 전 올린 여름 더위에 관한 영상에서 제가 요즘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거기에 쇼츠를 보신 분이 댓글을 남겨줬어요. 더위가 꺾이다뇨. 더운데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답글로 밤 공기는 조금 선선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막상 그 답글을 달고 출근할 때 너무 더운 거예요. 점심시간에도 나갔는데 땀을 주룩주룩 흘려가지고 아 맞나 싶었는데 막상 그래도 퇴근할 때는 여전히 좀 쌀쌀하고 주변의 직장 동료분들도 요즘 날이 좀 쌀쌀해진 것 같지 않아요? 여름 더위가 좀 꺾인 것 같네요. 이런 말을 해서 양심의 가책은 조금 덜었습니다. 네. 뭐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리긴 했지만 아직도 막 채널 자체가 작으니까 가끔씩 이렇게 들르시다가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모두 하나하나 소중하게 답글을 또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소중히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 나거나 이럴 때 제 생각을 답글로 달고 있어요. 네. 나중에 답글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제 라디오에 뭐 고민이라던가 일상을 공유할 만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도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고민을 읽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은 그런 게 없기에 사연이 없고 고민이 없기에 하다못해 장문의 댓글이라도 남겨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오늘의 주제도 또 제 주변 이야기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이사예요. 친한 친구가 최근에 회사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이게 회사 근처로 무조건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주변에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로 동네를 그냥 정해놓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회사 근처로 이사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아니, 회사 근처로 이사 가는 건 좋은데 이사할 때마다 매번 방을 찾고 이사하는 게 번거롭지 않냐 하는데 그냥 뭔가 환기도 되고 플러스 사실 직장인들 대부분의 시간이 회사를 출퇴근하는데 많이 할애하잖아요.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그냥 넷플릭스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뭐 지하철 일찍 출근하면은 뭐 서 있는 거를 그냥 약간 자기 체면식으로 운동한다라는 식으로 때우고 다른 조건을 우선적으로 봐요. 일단 싼 동네, 네, 집세나 보증금이 싼 동네를 찾는다거나 두 번째는 요즘은 덜한데 부산을 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스쿼시장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제가 취미 중에 스쿼시를 되게 좋아해서 쳤는데 지금은 거의 잘 안 쳐서 그 조건이 좀 많이 내려왔는데 또 만약에 제가 이사를 가게 된다면 아직 그리고 다시 스쿼시에 재미를 붙인다면 스쿼시장이 있는 동네에서 가격이 싼 동네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저 스스로 성격 자체가 이사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 영상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깔끔하다던가 정리를 좋아한다던가 그 이 듣는 걸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 것만 봐도 막 정리가 안 되고 막 주의가 산만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딱 정리를 해서 무언가 정해서 가는 이사와 되게 거리가 멀어서 저는 제가 잘 못하는 일은 안 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한 공간에 오래 머물며 살고 있고 물론 가끔씩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이직이 필요할 때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이력서를 넣고 좋은 자리가 있으면은 이직 준비를 하긴 하는데 아쉽게도 그런 기회가 닿지 않아서 저는 회사 근처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아쉽긴 한데 그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많이 공감은 하고 있기는 해요. 출퇴근 시간에 대한 아까움이 많이 크긴 하거든요. 저는 서울에 왔을 때 다행히도 제가 앞전에 일했던 세 개의 회사는 다 집 근처였어요. 30분 정도 이내로 출퇴근을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1시간?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 1시간 20분, 30분 이렇게까지 걸리기도 해서 회사 근처로 이사 가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 회사를 한 3년 정도 다니는데 주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사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했는데, 저희 회사 근처 동네가 상당히 비싸요. 제가 그 돈이면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그냥 제 시간에 녹여서 월세를 좀 아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제 살림을 합친다거나 결혼을 하신다거나 이런 이유로 이제 크게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이삿짐 센터를 부르시는데, 반대로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리시거나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은 원룸에서 원룸으로 이사를 가거나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를 갈 때는 아, 이거 사람을 불러야 되나, 이삿짐 센터를 불러야 되나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친구를 부탁한다던가 주변에 자동차가 있는 형이나 선배를 불러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그 최근에 이사 갔던 친구도 이삿짐 센터를 부르기엔 애매해서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불러서 이사를 했는데, 오셨던 분이 되게 마르셔서 걱정이 많았대요. 근데 막상 같이 이삿짐을 준비하고 나르는 걸 보니까 자기보다 체구가 작으신 분이 자기보다 큰 짐을 막 쑥덕쑥덕 드는 걸 보고는 와, 역시 이게 생활 근육이란 게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대요. 진짜 보이지 않는 막 헬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큰 근육들이 많잖아요. 그런 근육 외적으로 되게 마르셨는데 깡깡한 느낌의 근육이 있는 것 같은, 어쨌든 그 마른 깡깡한 몸 자체가 다 근육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이삿짐을 같이 수월하게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비슷한 크기의 이사를 했는데 저는 제가 짐이 적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 에코백에다가 책 한 번 옮기고 여름옷 한 번 옮기고 봄옷 옮기고 이런 식으로 조금 쪼개서 이사를 했어요. 물론 이제 조금 중첩된 기간을 많이 두기도 했어요. 이사 날짜가 막 도래할 때 방을 빼줘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 한 2주 정도 여유 텀을 두고 이사를 미리 해놓고 월세도 미리 지불을 한 상태여가지고 그냥 옷 옮기고 가구 같은 거 옮기고 이불 옮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처음에 제 집이 되게 거의 고시원보다 약간 큰 정도여가지고 짐이 뭐가 있겠어 했는데, 아니 싸다 보니까 막 숨겨두고 제가 공간을 되게 알뜰하게 이용했더라고요. 몰랐던 곳에 베개나 옷들이 막 쌓여져 있고 몰랐던 곳에 책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옮기다 보니까 와,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진짜 이번에 이사 간 친구처럼 사람을 불러서 그 큰 이사 박스 있죠? 그 이사 박스를 다 쌓아가지고 이사를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되게 옷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도 제가 싼 짐을 보면서 야, 그게 무슨 옷이 많냐라고 했지만 혼자서 조금씩 옮겨 다니기에는 상당히 많았다,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사를 갈 때 뭔가 사람들마다 원하는 조건들이 다르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무조건 회사 근처. 가격을 떠나서 가격이 비싸서 맞추기 어려우면 방 크기를 줄인다 할 정도로 회사 근처가 1순위인 분도 있고,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증금과 월세 이게 제일 낮은 곳을 구하고,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넓은 집에 살고 싶어서 방이 하나 더 있는 투룸인 방을 구했는데 투룸 중에서 제일 싼 방을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 현관이 있는 주거 공간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공동 현관 혹은 이제 엘리베이터처럼 이제 조금 건물 자체가 조금 깔끔한,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동 현관이 있는 집들은 CCTV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감을 많이 느끼시니까 그런 곳을 많이 택하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친구는 투룸에 지냈는데 자동차를 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무조건적으로 확보되는 오피스텔 건물로 가서 방을 좀 줄이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사람 마음이 넓은 곳에서 지내다가 좁은 곳으로 이사를 가면은 많이 불편함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친구는 아, 월세를 좀 더 올리더라도 주차 공간이 확보되면서 방이 이전에 살던 방만큼 큰 방을 이사 가고 싶다 저랑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차를 공용 주차장에 월 주차를 끊고 주차 공간이 없는 건물로 이사 가면 월세도 아끼고 공간도 넓은 데로 이사 갈 수 있지 않냐. 사실은 그런 오피스텔 건물이 못해도 20만 원, 30만 원 더 비싼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차 공간이 확보된. 그러면 주차 공간이 확보할 바에는 공용 주차장 월 주차하면은 그거보단 싸니까 그게 낫지 않냐 하는데, 친구가 야, 그럴 거면 차를 왜 끄냐 이러더라고요. 이게 또 자차를 모시는 분과 제가 차가 없으니까 차가 없는 사람의 마인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뭐 말했듯이 날씨 컨디션 상관없이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춥거나 이러면은 주차장까지 걸어가는데 내가 불편함을 느낄 거면 차라리 그 걸음을 좀 더 걸어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지, 굳이 자차를 안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는 건물로 이사를 간다 얘기를 하는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네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겪지 않는 거에서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사할 때는 조금 넉넉하게 이사 방을 구했어요.
전에 부산에서 이사를 다닐 때는 되게 급하게 이제 방 계약이 끝나는 날짜에 맞춰서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국비학원에 다녔어가지고 국비학원 입학일에 맞춰서 방을 구한다거나 그래서 이 방 저 방 돌아볼 새 없이 한 두세 개 방 그냥 방 보러 간 당일에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사를 가기 한 3개월 전부터 이 방 저 방 구하러 다녔는데 3개월 정도 전에 구하니까 이 중개사 분들도 너무 일찍 구한 게 아니냐. 이게 나갈 사람이 보통 한두 달에 두 달도 길다. 3개월 전에 구하는 거는 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매물 보기가 좀 힘들었는데 진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 달 전쯤에 새로 구했는데 그렇게 방을 구하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런가 조건을 좀 더 깐깐하게 보게 되고 만족할 만한 방을 구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방을 구하다가 지금 이사 온 집 이전에 방을 구했는데 그 방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공간도 괜찮았고 위치적으로도 괜찮았는데 가전이 옛날 가전이어가지고 가전을 조금 교체해 주실 수 없나요? 물어봤는데 집주인분께서 흔쾌히 교체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날 가계약을 하려고 부동산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부동산 중개사 분께서 먼저 전화가 와가지고 가전을 교체해주는 대신에 관리비 5만 원을 원래 얘기했던 금액보다 더 올려야겠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겠다. 얘기를 하시길래 예전처럼 급하게 방을 구했으면은 그러면 알겠다 하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그러면 차라리 딴 방을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계약 안 하겠다고 연락을 하고 그날 부동산 계약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통보한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뭐 중개사분은 당연히 중개비를 받고 싶어 하니까 계약이 성사되면 좋아서 중개사분이 노력을 했을 수도 있고 집주인분이 계약을 하기 전날에 막상 5만 원을 올린 게 좀 마음에 걸려서 그러면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조건과 그대로 계약을 하고 가전도 새 가전을 넣어주겠다 했는데 저는 이미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뀐 게 친구들은 네가 말을 잘해서 5만 원을 아꼈다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저는 말을 잘하지 않으면 5만 원을 덤탱이 썼다라는 기분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위치도 좋고 방 컨디션도 좋고 새 가전까지 들어온다니까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긴 했는데 여기 살면서 집주인분이랑 이런저런 일로 또 마음 상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그 집과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거절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조금 방 몇 개를 더 봤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방 오기 전까지 방 몇 개를 더 봤는데, 거기서 마음에 드는 방이 없다 보니까 계속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그냥 5만 원도 깎아준다 했는데 그 방을 가는 게 맞았나 이랬는데, 그럼에도 그냥 아까 말했던 제가 결정한 거에 크게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더 좋은 방을 찾으려고 돌아다녔고 결국 지금 이 집에 왔는데 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하철역과는 조금 멀어요. 그게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 외에는 아까 제가 거절했던 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플러스 거실이 조금 더 넓어서 TV를 넣을 수가 있었어요. 이전에 제가 거절한 방은 TV를 넣기에는 조금 거실이 조금 좁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TV 없어도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TV가 있는 삶을 사니까 TV 좋아요. 넷플릭스도 큰 화면으로 보고 전에 조그만한 제 아이패드로 보다가 큰 화면으로 넷플릭스 보니까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폭삭소가 쏟아도 큰 화면으로 봐서 더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네. 뭐 더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사를 가시게 되면은 아쉬워하지 말고 더 방 열심히 보다 보면은 좋은 방이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이사를 많이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창원 살다가 부산 살다가 서울 살다가 이렇게 도시로 옮기면서 작게 작게 이사를 좀 했거든요. 그렇게 이사를 하면서 제 스스로의 팁이라면 이사를 갈 때 살면서 느낀 불편한 점을 항상 체크를 해놔요. 그렇게 체크를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항상 뭐 이것 체크해라 저것 체크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흘려듣게 되더라고요, 제 성격상.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느낀 불편함들을 하나, 두 개, 세 개씩 쌓아가면서 다음 이사 갈 때는 꼭 한 번씩, 두 번씩 체크하게 됐어요. 특히 제가 무조건 체크하는 게 이제 햇볕 잘 드는 거, 두 번째는 배수 잘 되는 거, 세 번째는 최근에 생긴 건데 세면대. 세면대가 있는 집인데 세면대가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세면대에서 물이 샌다거나 물이 좀 고여 있어서 배수구가 애매하게 있어요.
물은 잘 내려가는데 그 배수구에 고여있는 물이 똑똑 흐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은근 스트레스를 좀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이사할 집을 알아볼 때 배수구 물 내리는 것도 그러니까 샤워기로 물을 좀 모아놨다가 배수 열렸을 때 내려가는 거라던가, 그리고 물을 다 내리고 나서도 그 물이 똑똑 흐르는 걸 체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집은 반대로 세면대가 없어요. 그래서 세면대 없이 세수를 하고 있는데, 세면대에 불편이 있으니까 세면대를 없애버리자 이런 마인드는 아니었고, 집 컨디션이 너무 좋았는데, 아 세면대 그거는 없어도 되겠지, 뭐 샤워기로 세수를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세면대 없이 지내고 있어요. 뭐 세면대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이사할 때 꿀팁이라던가, 요즘에 전세 사기가 많이 벌어지는데 그 전세 사기를 피할 얘기는 제가 법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고 그냥 이사에 관련된 제 썰들 몇 개 푼 걸로 또 이렇게 라디오가 마무리되는데요. 네, 얘기 듣다 보면은 뭔가 친구랑 통화하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처음에 막 이 유튜브 홍보했을 때 항상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그냥 전화기 틀어놓고 너 혼자 주절주절 떠드는 것 같다. 혹은 술자리에서 너 취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 꽂혀가지고, 오늘은 이사에 꽂힌 거죠. 이사에 꽂혀서 네 이사가 있었던 막 썰들을 얘기하는 것 같다. 친구들이 좀 다듬어라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다듬으려고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중구난방한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같이 약간 통화하는 것처럼 들었으니까 통화하게끔 또 떠들 만한 주제를 던져주시면 제 스스로도 재밌게 또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제 친구들 이야기 혹은 제 이야기, 아니면 뉴스를 보다가 혹은 지하철 타다가 본 새로운 주제로 찾아와서 한 스푼 크게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창래의 한 스푼 크게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